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지은행 포털 농지가격 임차료 정보 이렇게 활용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내용은 농지은행 포털의 지역별 농지가격 임차료 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인데 뭐 좋은 말 많이 써놨습니다. 핵심은 농지은행 포털 누리집 fbo.or.kr에서 자료를 공개한다. 요것만 보면 됩니다. 실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농지은행에 사이트 들어와서 농지 동향에서 가격 임차료 현황, 농지 가격 정보, 농지 임차료 정보 세 가지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우선 가격 임차료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면 검색란에 보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렇게 치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밑에 보면 매매에 체크를 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내용들 보면 뭐 당연히 소재지가 있는데 아쉬운 것은 이제 지번이 없습니다. 지번이 없어서 도대체 그 지도에서 어디 부분인지 알 수가 없죠. 좀 아쉽지만 거래 가격은 있고 나머지 사항들을 보면 진흥지역 여부, 진흥지역 아닌지 바뀐지 뭐 훌륭한 정보입니다. 지목도 훌륭한 정보이죠. 전인지 답인지 면적 나오고 그 다음 거래일도 나오고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조금 부족하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맹지냐 맹지가 아니냐에 따라서 아주 큰 값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표시를 해 주던가 아니면 소재지에 지번이라도 표시를 해주면 뭐 디스코라든가 다른 데서 알아서 좀 찾아서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조금 불완전한 것 같다. 자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임차료를 체크를 해서 수원 같은 경우에 조회하면 임차료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수원에서 농지를 농지로 안 본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전라남도 보성군 선택을 해서 임차료 정보를 클릭을 해 보니까 이렇게 쭉 뜹니다. 자, 면적이 나오고 소재지가 나오고 임차료 금액이 나옵니다. 뭐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상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번이라도 나와 있으면 좀 좋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정리를 1차적으로 하면 자, 1번 가격 임차료 현황. 자, 1번 가격 현황 같은 경우에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도로, 배수, 경사도 등 핵심 정보가 없죠. 지번이 안 나와 있으니까 뭐 다른 툴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코, 디스코가 이기죠. 디스코라는 그 사이트 들어가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고 자, 2번 임차료 현황. 임차료 현황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코 같은 데서 알 수가 없죠. 이것은 임차료 현황은 농지은행에서만 제공하는 자료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 농지 임차료 계략적인 어떤 금액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도움 됩니다. 임차료 현황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임차료 현황 이 부분은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계속해서 농지 가격 정보 보도록 하면 자, 농지 가격 정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실거래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개별 공시지가는 쓸 데가 또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세금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특히나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비쌀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농지 실거래가 위주로 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역별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조회하기를 누르기 전에 기능지역 안인지 밖인지 구분해서 조회를 해보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평택시하고 안산시 상록구를 보면 각각 금액이 평균 가격이 한 13만원 그리고 2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밖을 보면 이것도 좀 데이터가 부실한데 제일 위에 마찬가지로 평택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 아래에 보면 평택시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평택시의 경우에 한 39만원 정도 평균적인 그 가격이 제곱미터당, 안산시 상록구의 경우에는 26만원 정도. 그래서 보면은 평택시는 농업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땅이 뭐 한 3분의 1 가격이죠. 아주 싸고, 안산시 상록구의 경우에는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20만 6천원하고 26만 4천원이니까 약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조금 더 비싸다는 거죠. 이렇게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이런 비율이. 자, 그리고 기간별을 한번 보면, 자, 경기도 전체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흥지역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서 조회를 한번 해보면, 진흥지역 안 같은 경우에 지금 2016년 자료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뭐 사유를 모르겠지만 무시를 하고 보면 2015년부터 뭐 매년 한 3, 4%씩 쭉 올랐죠. 그래서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 자, 농업진흥지역 밖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빼고 나면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농지 가격 정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특정 지역, 농업진흥지역 안의 땅과 밖의 땅의 가격 비율을 계략적으로 알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의미하고, 자, 일반적으로 그리고 밖의 땅이라고 하면 뭐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비율을 생산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의 땅값과 계획관리 지역의 땅값의 그 특정 지역의 비율을 알면 땅 투자할 때 굉장히 유리하죠. 내가 그 지역을 잘 알면 이런 값들 뭐 소용없이, 상관없이 내가 가치를 평가하면 되겠지만, 내가 모르는 지역의 농지를 살 때는 지금 그 디스코 같은 자료에 보면 주변에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생산관리지역의 거래 실적이 만약에 10만원인데 내가 살려는 땅이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럼 도대체 평당 얼마를 써야 되나? 얼마가 적정한 가격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 농지 가격 정보에 있는 특정 지역,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땅의 그 가격의 비율을 좀 적용해서 추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 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 자료는. 자, 2번 특정 지역 농지 가격 상승 이력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그냥 재미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이 개발 호재가 있어서 몇 년간 팍팍팍 올라왔는데 뭐 두 가지죠. 그 이야기는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팍팍팍 올라왔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벌써 개발 호재가 다 반영이 되어서 향후에는 땅값이 뭐 거의 안 오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팍팍팍 땅값이 오르는 지역답게 향후 몇 년간도 팍팍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투자의 가장 큰 적은 과거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지금 인구 절벽 이제 왔는데, 지금 인구 절벽 이후의 부동산과 이전의 부동산은 분명히 그 메커니즘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보고 부동산 투자하면 조금 낭패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상승 이력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지 임차료 정보. 농지 임차료 정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지역별, 기간별, 특정 지역의 가격을 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능지역별, 지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해서 임차료를 조회를 해보면 안성, 양평, 여주, 연천 순으로 제곱미터당 1년의 그 임차료가 240원, 291원, 250원, 257원 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191원, 196원, 193원, 212원. 오히려 임차료는 농업진흥지역 안이 더 비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3번 농지 임차료 정보. 특정 지역 평균 중위 농지 임차료를 알 수 있다. 자, 참조하면 되겠죠. 2번 임차해서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 임차료 저렴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농사 지어야 되겠다. 임차료가 어디가 저렴하니까 나는 거기 정착하겠다. 뭐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참고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밖의 농지보다 임차료는 더 비싸다. 당연하죠. 알고 보면.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 농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농지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농지 가격도 많이 높은 것이겠지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지로 농사만 지으라는 법은 없죠. 대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단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 절벽 이후의 그 부동산은 모든 지역이 농지보다 대지가 가격이 더 나간다 라고만은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쪽 외곽 그 조금 소외받은 지역들은 오히려 대지보다 농지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요즘은 듭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농지은행 포털에 지금 농지 가격, 임차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뭐 쓸모없고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뭐 디스코 이런 자료가 농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요긴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농지은행 포털에 있는 가격 정보, 임차료 정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자, 특히나 그 특정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그 가격 비율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다른 데서는 잘 찾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높은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지금 농지은행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